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보시면 오늘 무려 시가를 12%까지 띄워놓고 또 장중에는 16%대까지도 올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장중에 계속 하락세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보합권까지 내려오는 장중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우건설 어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오늘 반등이 강하긴 할 거다. 그러니까 첫 하락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하지만 직전 고점을 높이는 파동으로는 진행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의 패턴을 말하면서 역히든 숄더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겁니다. 즉 오늘의 이 장중 하락을 미리 좀 예측을 해드렸었던 건데, 즉 이게 지금 이 찐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런 파동이 아니라 현재는 개미들을 유혹하기 위해 물량을 넘기는 이 페이크성 반등이다라는 거를 미리 경고를 해드렸던 거죠. 자, 얼마나 제가 정확하게 이 현재 흐름을 예측을 해드렸는지 어제 영상 짧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첫 하락이 좀 강하게 발생하면은 현재와 같은 이 자율 반등 성격의 이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신규 매수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반등은 저항대의 저항을 받던가, 그러니까 돌파가 일시적으로 나오더라도 이 직전에 만들었던 이 35,000원 가격대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물리게 되는, 고점에서 이러한 이 역회에 대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신 대로죠. 물론 제가 이야기했던 이 고점이 뭐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이 의도를 정확히 지금 또 캐치를 해드린 겁니다. 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세력들이 시가를 높여놓고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건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대우건설의 찐바닥은 대체 어디인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이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지금 이 대우건설은 여러분, 그러니까 조정이긴 한 거예요, 조정. 자, 우리가 이 조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간단하죠. 상승은 말이에요, 저점과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이 이동평균선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별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우건설의 온전한 이 상승파동을 다 먹어왔던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처음으로 주가가 저점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도 지금 이렇게 꺾이는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앞에 파동과 똑같은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상승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면서 정배열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상승을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꺾이는 지점에서는 어떤 게 발생합니까? 조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조정은 시간 조정으로 발생이 된 거죠. 횡보성 조정이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정이 진행되는 건 분명하다. 이게 이제 가격 조정으로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이때처럼 이 기간 조정으로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는 가격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파동론에서는 파동이 형성이 되면은, 자, 이 앞에 나왔던 조정과 똑같은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기간 조정이 나왔다면 이때도 똑같이 기간 조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조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이 2차 파동보다 3차 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더 과하게 오른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더욱더 저점에 매수한 사람들은 이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차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3차 파동까지 진행이 된 종목들은 이 고점에서는 엄청난 급 변동성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하락을 만들기도 하고 20%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단번에 이걸 또 반등으로 반등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급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가격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가격 조정이라고 가정하에 좀 차트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고점을 못 높이기 때문에 이게 하락 1파고요. 이게 지금 반등파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게 가격 조정이죠. 자, 그리고 첫 하락에서 나오는 이 반등이 원래 지금처럼 엄청 강하게 발생합니다. 왜죠? 자, 급하게 올랐던 주가가 이제 한 번에 밀리다 보니까 이 앞전에 매수를 계속 생각했다가 올라타지 못한 이 매수세들, 그리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뭐 단타성 물량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첫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급반등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등 파동의 특징이 뭐냐면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익 실현 물량이 강해지면서 좀 더 가파르게 조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못 넘기고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시가를 고점으로 밀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N자형, 그러니까 저점을 낮추는 우리가 아는 조정의 형태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우건설이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은 한번 깨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뻔한 자리에서 반등을 만들면 그 구간에서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어요.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의도적인 눌림도 만든다는 거죠. 지금 세력들이 목표하는 거는 개인들을 털어내고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세력들은 개인에게 공포를 줘야 된다. 자, 그럼 이 공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야기한 대로 심리가인 이 3만 원과 심리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을 깰 때 그때 이제 공포를 만들면서 투매가 발생이 되고 세력들은 이 투매를 온전히 다 밑에서 받아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던 그 시나리오가 오늘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찐반등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여러분, 대우건설은 현재 투자 경고 상태죠. 자, 4월 29일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되려면은 5월 15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고 나서 10거래일 뒤죠. 그 구간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 변동성을 동반할 수가 있다. 즉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바로 돌파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제가 말한 대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N자형의 좀 하락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의 밴드까지 눌릴 가능성이 현재 매우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주 좋은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 앞에 온전한 상승을 먹었던 대한강통신도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이 대한강통신 역시도 대우건설의 방법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신호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대한강통신 역시 그때 투자 경고 상태였기 때문에 그 풀리는 시점에 우리가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날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현재 이 엄청난 지금 급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에 근접을 하고 반등을 하던가 최소한 이 근접치까지 이런 중요한 이 가격대 있죠. 이런 가격대까지는 밀릴 확률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지금 대우건설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도 이 음봉대잖아요. 그죠? 여기. 돌파를 만든 첫 조정 자리. 빠르면 이 꼬리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현재는 밴드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접치까지는 좀 밀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요? 투자 경고가 풀리는 그 시점 전에 이 저점을 만들 확률이 현재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우건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이 될 때 제가 이 앞에서도 전환이 될 때 매수를 이 짚어드렸던 것처럼 이번 이 조정의 끝자락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밴드에 근접하면서 전환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15,000 라인에서는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4만원에서는 매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다시 밴드에 왔을 때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참고를 하셔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